Zen shorts. Zen이라는 의미는요,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팬다가 3남매와 친구가 되어가는데요. 고민 혹은 갈등거리, 불만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얘기를 하나씩 해줘요. 웬디 북클럽 히플러 서연주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드는 픽처북 여행. 스콜라스틱 픽처북 컬렉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책은 스콜라스틱 픽처북 컬렉션의 컬렉션 3에 포함된 Zen Shorts라는 책이에요. 자, 이 책은 특이하게 Zen이라는 단어가 제목으로 벌써 나와 있습니다. 이 Zen이라는 의미는요, 우리 불교에서 선이라는, 참선하다 할 때 선 기억나세요? 그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일본어식으로 Zen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선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선문답을 하죠. 스승과 제자가 이제 짧게 화두를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하는 것을 선문답이라고 하는데요. 그 선문답처럼 짧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고 해서 Zen Shorts입니다. Zen은 요즘 서양에서는 이걸 meditation, 명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meditation. 네, 좀 황당하죠? 아이들 이야기책에 Zen, 참선 혹은 meditation이라니. 근데 실제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팬다곰은 바로 그 참선을 할 때 혹은 이 선을 표현할 때 선문답을 하는 약간 스승 같은 친구로서, 아이들의 친구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서는 곰이 갑자기 우산을 타고 날아와요. 사실 곰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 팬다는 곰이 아닌 거 아시죠? 동물학적으로는 너구리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네, 어쨌든 이 팬다가 이 집에 사는 3남매와 친구가 되어가는데요. 그 3남매가 각각 한 명씩 자기들 고민 혹은 갈등거리 혹은 불만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팬다가 얘기를 하나씩 해줘요. 그런데 그 얘기라는 것이 우리 동양인들에게서는 아주 익숙한 그런 스토리들이에요. 첫 번째는 선을 실천하고 명상을 하는 분의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도둑이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분이 자기의 남루한 옷을 벗어줘요. 그리고 도둑은 그걸 들고 도망을 갔는데, 그러고도 한탄을 해요. 아, 저 아름다운 달빛은 내가 나눠주지 못했구나. 네, 그게 정말 거의 도사의 경지에 이른 그런 분의 마음가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옹지마 얘기예요. 그죠?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지? 라는 얘기에 새옹지마 얘기를 해줍니다. 다리가 부러졌다가 또 혹은 말을 잃어버렸다가 혹은 전쟁에 못 나가게 됐다가 이런 얘기 다 알고 계시죠? 그 이야기를 이 스토리 안에서 이 팬다가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화려한 옷을 입은 귀부인이 진흙탕을 못 건너고 있으니까 굉장히 도도하게 건너지도 않고 있는 걸 보고 남루한 옷의 노인이 그분을 이렇게 업어서 건네줘요. 그런데 고맙다는 말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러고 지나고 난 다음에 같이 그 남루한 옷에 그 승려와 같이 있던 분이 나중에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고맙다는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갈 수가 있냐고.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미 그 사건과 그 사람을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는데 넌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었느냐? 굉장히 뭔가 네, 뭔가 뒤통수로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내려놓음, 세상의 모든 갈등, 번민,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사는 삶이 얼마나 또 홀가분한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3남매가 이 팬다의 얘기를 듣고 다시 친해지게 돼요. 어떤가요? 아이들의 그림책인데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동양의 선 철학, 선 사상을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의 눈높이로 전해줬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또 시리즈로, 젠 시리즈로 4권이, 그러니까 총 4권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글밥은 물론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페이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교적 글밥이 적은 페이지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페이지는 이렇게 흑백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그 페이지를 읽어드릴게요. I get it, said Michael. 알았어. Maybe good luck and bad luck are all mixed up. 행운과 불행이라는 것은 막 섞여 있는 거구나. 세용지만 얘기겠죠. You never know what will happen next. 지금 좋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지금은 불행하고 지금은 안 좋은 일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Yes, Stillwater agreed. You never know. 모르는 거야. 라고 Stillwater. 이 팬다의 이름이 Stillwater입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Stillwater, 아주 잔잔한 물이라는 이 팬다의 이름도 역시 선사상에서는 자기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여러분들 물그릇에 물이 이렇게 있을 때 잔잔할 때는 어떤가요? 얼굴이 비쳐 보이죠. 자기 스스로의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잔잔한 물이 바로 이 팬다입니다. 그게 막 흐트러지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 마음가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젠 쇼츠였습니다. 자, 젠 쇼츠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아이들 그림책인데 이런 내용까지 싶은 그런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책을 읽기 전에 어떤 동양의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미리 배경식을 깔아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아무것도 선이나 불교나 참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미국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더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런 그 선문답 같은 철학적인 얘기들을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과관계라든지 인과응보라든지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교훈들을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나눠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활동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보다는 조금 아이들이 수준이 아직은 어렵겠다 싶을 때는 그냥 팬다와 이 친구들 그리고 남매들 간의 관계에 집중을 해서 형이 이런 말을 했을 때 혹은 동생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너라면 어떤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젠 쇼츠. 물론 젠 시리즈 또 다른 책들을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되겠죠. 자, 젠 쇼츠의 워크시트에서는 두 가지 액티비티가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adjectives. adjectives라는 것은 형용사란 뜻이에요. 형용사로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표정을 보고 untamed 혹은 rude 이 중에서 어떤 표정인지를 선택해서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리고 써보기를 하면 됩니다. 카핑을 해서 써보기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 표정이 selfish인지 sorry인지 이 표정이 impatient인지 shy인지 물론 스토리를 읽고 난 다음에 본다면 좀 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액티비티가 제시되어 있고요. 또 story plot, 이야기의 이제 구성, 플롯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처음에 스틸워터를 만나는 부분이 이제 beginning이고요. 그 다음에 전개에서는 스틸워터가 각각의 남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죠.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그 상황에 맞는 선문답,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눠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각각 여기서 찾아서 오려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역시 스토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워크시트겠죠. 이렇게 마지막에 end는 또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분들 아이와 함께 찾아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